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가입자 정보 유출 관련한 쿠팡 국회 청문회 김범석 의장 대신 일주일 된 미국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서 자신은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며 모든 질의에 동문서답을 했는데 40조라는 돈을 한국에서 벌어가면서 한국의 소비자와 법 체계는 존중할 생각이 없는 거죠. 한국을 졸로 보는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자, 어제 이 쿠팡 청문회에 이 취임 일주일 된 임시대표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나와서 한국말을 못한다면서 질문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 양반을 일종의 대역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네. 한국을 졸로 보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죠.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길게 이어가도록 하고 그저께 MBC 단독 하나를 놓치고 지나간 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대목이라 하루 묵은 뉴스지만 그것부터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MBC가 이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이 대사죠. 이번 인터뷰했는데 한덕수 한동훈 공동정부안에 대해 이분이 언급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동안 몰랐던 중요 대목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이 한덕수 한동훈 공동정부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때는 뉴스 안 볼 때라서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때 몰랐고. 그때 몰랐고 최근에 네. 1년 지난 다음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윤석열이 그 첫 번째 대국민 담화한 게 언제죠? 지난해 12월 7일 날 첫 탄핵 소추안 표결 7시간 전에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 영상 우리도 많이 틀었었는데 한번 봅시다 다시.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권민정 아나는 정말 정치 저관여층, 무관여층이었어. 저관여층이 아니라 아예 안 봤어요. 예, 네. 한덕수 한동훈 공동정부 1년 후에 알았다. 예. 요즘 그러니까 그 시사 뉴스를 그 전에 비하자면 치사량으로 매일. 네, 과식 중입니다. 자, 저렇게 대국민 담화를 하고 나서 국힘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죠. 자, 그러고 나서 결국은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이 되는데 그때 영상 잠깐 봅시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저 다음날 갑자기 이제 한덕수 한동훈 공동 정보안이라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뜬금없는 방안을 들고 나오거든요. 이거 영상 있으면 짧게 한번 봅시다.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끊어서 대단한 발표하는 듯이 말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네. 이양받는다는 소리예요. 무슨 법적 근거로.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적도 없는데 무슨 절차로 어떻게 군 통수권을 가져온다는 건가. 저 기자회견 바로 다음부터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했고 다들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당시 주한미 대사도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영상 좀 봅시다. This strange situation that developed between Han Duck-soo and Han Dong-hoon. There would be a co-presidency. 그래서 저 양반이 아니 그러면 북한 관련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하냐고 그러니까 군 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냐고 바로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There's only one president at the time, and he was very realistic. 대통령은 한 명뿐이다.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라고
미국이 물어보니까 실토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 한덕수 혼자서 이걸 결정했겠어요? 당연히 윤석열이 결정한 것이고 윤석열이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당시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덕수, 한동훈 공동정부라는 위장막을 잠시 설치한 거라고 봐야 되고 그 계획은 한덕수가 아니라 윤석열의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란숙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란숙의 정권을 연장시켜 주려고 한 거냐? 그때 당신이 약속받은 보상은 뭐냐? 다음 권력을 넘겨준다고 하더냐? 그게 아니면 그런 제안을 왜 받아들였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선다면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국힘 단계 사건을 해명할 게 아니고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었어? 무슨 얘기 오고 간 거야?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까 봐 이 질문을 지금 해둡니다. 예.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쿠팡 얘기. 해럴드 로저스 국회에서 무슨 질문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네. 자기 한국말 모른다고. 자, 잠깐 봅시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십니다.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말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한국어를 이해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김범석 의장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Yeah,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and I'm unclear if that's happening. Are my answers being translated?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장면이 있잖아요. 예. 또 봅시다. 임직원 로그키 더 자주 입력하도록 변동된 것도 알고 계시죠? I'm sorry, I'm not sure what that refers to, what employee log key is in reference to. 지금 한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If you're asking me in reference to this document, then it's the PowerPoint. Unfortunately,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아니 그럼 옆에 통일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뭐하러 나왔어. 저 태도를 읽어내요. 그러다가 태도도 불량합니다. 또 다른 영상도 봅시다.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Of course not. You raised the question, how would this be treat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됐습니다. United States, this would not be a 끊으세요. violation of law. We take Korean law 끊으세요. very seriously Of course not. and our responsibility 거기까지 very 됐어요. seriously. 됐다고요. I would like to be able to complete my answer. 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분이 원래 쿠팡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인지와는 별개로 저런 인물을 띠고 투입된 일종의 대역 배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 자리에 나왔어야 하는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글로벌 CEO란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글로벌 CEO라는 게. 네. 영업하는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출석을 해야지. 더구나 쿠팡은 매출 44조 중에 90%가 한국에서 나와요. 이제 본사 주소가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그 주소지에 가보잖아요. 그럼 쿠팡 간판도 없고 그 건물 관리인한테 물어보면 쿠팡 알지도 못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실제 영업은 한국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빼돌리고 정작 실질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저런 대타를 내세워가지고 한국말 몰라요. 이 한국을 졸라 보는 거지. 무려 40조 원을 벌어가면서 한국을 저렇게 무시한다면 우리가 가진 법체계로 가장 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어제 SBS 단독으로 김범석 의장이 쿠팡 노동자 사망 사건을 축소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걸 보도했지 않습니까? 네, 사망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전 쿠팡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범죄예요. 이거 수사 대상이에요. 네,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김범석 의장 입국 금지하는 법안 발의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하고 김범석 의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태생인데 김 의장이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지금은 미국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라고 표현한 건데 미국 국적이고 미국이 본사라고 해도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죠. 어디를 대타를 세우고 도망을 합니까? 응? 미국에서 저런 일이 있으면 글로벌 CEO고 나발이고 다 달려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있고 네. 그 처벌이 나면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로 보고 저런 쇼를 하는 거예요. 이참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쿠팡 영업정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정위에서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면 영업정지 요건이 되는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보 유출 사건은 그 IT 시대에 여러 번 있어왔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 따른 처벌도 있고 징계도 있고 보상도 있고 했는데 쿠팡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쿠팡은
사기업 사건들을 다뤄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 대응이고 정치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냥 넘어가면 또 그럴 거예요. 자, 업무보고가 어제도 이어졌는데 어제 어디 했습니까?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전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과 인사혁신처 및 산하공공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게 종묘 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종묘 개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허 청장은 세계유산법을 제정해서 오세훈 시장의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이 취지에 답을 했습니다. 자, 영상 있으니까 봅시다. 여기는 요새 종묘 때문에 조금 말이 논란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가요? 일단 종묘지구에 세계유산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내년 3월에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네스코에서 와서 영향평가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원래의 규정이 71.9m였습니다. 청수 내고 높이 고도 상한을 정한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서울 주장하는 것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자 오세훈 시장이 SNS를 했죠. 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면서 법령을 개정해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 단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과장을 하고 단정을 해. 법을 만들면 자기가 지켜야지. 어떻게 할 거야. 오세훈 시장 항상 저런 식이에요. 자기가 가장 잘한다. 그렇게 잘하는 수상버스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수상 택시인가 버스인가. 근데 이 사건은 오세훈 시장의 저런 말을 주목할 게 아니고 누가 이 안 될 사업을 되게 만들었나. 그걸 봐야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그 지점에서 비리가 있고 돈이 오가는 법이거든요. 이 종묘 때문에 다들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을 누가 되게 만들었지? 이 한겨레 21팀이 아주 중요한 보도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 중요도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로비스트 관련 기사인데 이 사업에 로비스트가 있었다는 취지의 네. 탐사 보도예요. 그게 누구냐면 2020년까지 바로 그 세운지구 재개발을 총괄했던 서울시 1급 공무원 출신 강모란 분인데 이분이 퇴직을 하고 이 개발을 주도한 한호건설과 수석도 영역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두고 그 사건 변론을 맡은 정도의 이해 충돌인데 이것만으로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이 한겨레 21 보도 따르면 이제 부동산 개발 문화재 자문 그런 명목으로 용역비 3억 6천 받고 그 건설사 사무실도 제공받고 그리고 로비스트 활동도 했다는 증언도 한겨레가 확보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그게 아니고 이분이 국민의힘 성동구청장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 용역비를. 네. 본인은 이제 이 종묘권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긴 한데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서류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성동구청장이 후보가 되게 만드는 거는 오세훈 시장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대선 직후인데 그 윤석열 김건희가 공천에 깊숙이 개입할 때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뉴스 다뤘었잖아요. 지난 지난 지방선거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직접 구청장 공천에 개입하는 녹취 몇 개 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잖아요. 네. 서처구청장. 그렇지. 네, 전성수, 강성구청장, 김태우. 그렇죠. 네. 그 두 사람이 예로 나왔는데 그때 그러면서 여러 녹취가 있었는데 윤석열의 개입을 암시하는 녹취도 나왔죠. 그때. 그 대목 한번 들어봅시다. 김건희 여사를 그때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막 해서 이게 안 되니까 막 온 그 사모님을 통해서 막 온 대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김건희 씨 개입을 뜻하는 녹취. 그치, 저게 더 인상적이지. 윤석열 녹취가 여러 개 있는데 네. 그중에 김건희 개입을 뜻하는 녹취인데 저거는 그렇게 윤석열 김건희가 구청장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때예요. 근데 그때 성동구청장이 됐네? 제가 주목한 건 그 점입니다. 그리고 정무여권을 메이드하는 컨설팅을 해준 의혹이 있고 그리고 3억 6천을 받고 이 양반을 이 한호건설에 소개해준 사람이 누굴까? 용역비는 자기가 다 가져왔을까? 성동구청장은 어떻게 됐을까? 후보가? 저는 이것은 건진
또는 김건희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했을 법한 종류의 작업의 냄새가 익숙한 냄새가 이건 더 추적해봐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주목합니다. 그런 류의 스멜이 난다. 자, 이건 좀 더 따져보기로 하고 대왕고래 문제도 대통령이 따졌네요. 이건 영상 한번 봅시다. 동해 유전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생산 원가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네. 난다고 치고 계산을 했을 때 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쯤 될 걸로 추산됐습니까? 물론 생산 매장량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네, 계산도 해봤고 그 전에 동해 완 그 가스전을 저희가 18년간 운영해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총 투자비가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갔는데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그게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 가스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가스 얘기하지 말고 뚱뚱한 얘기를 또 하세요. 개발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무슨 상어등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 뭐였죠? 네, 대왕고래. 대왕고래. 그 지역에 추산을 해봤을 텐데 지금 7, 80달러는 사실 우리는 되게 높은 거잖아요. 재산성이 없어요.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네,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산해 봤냐고 내가 묻잖아요. 아, 근데 그런 계산은 안 해봤어요? 예, 발견되고 규모나 그 개발비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장량을 추산을 하면 이거는 생산비가 얼마쯤 들고 이거는 개발할 가치가 있어. 아니면 이거는 매장량이 얼마 정도 추산이 되는데 생산 원가가 한 7, 80불 돼. 그러면 별로 가치가 없어. 아니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건 뭐 가중치를 두면 사업성이 있어. 이런 걸 계산 당연히 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변수가 많아서 그런 뭐 계산이 기억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계산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그리고 변수가 많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유전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을 하면은 20배, 30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름 그걸 계산할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막 팝니까 그런다고 해서? 예,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한 결과를 내가 묻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거기는 지금 탐사 광구기 때문에 추산도 안 해봤어요? 지금 현재 자본 잠식 상태예요? 예, 현재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산이 20조인데 부채가 21조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은 뭔가요? 해외 자산을 이렇게 우량 자산 위주로 재편하고 부실 자산을 팔고 그리고 강력하게 구조 조정하면서 지금 자본 잠식 상태가 한 1조 3천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매년 한 4, 5천억씩 하면은 한 3년 안에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을 낸다면은. 그렇게 쉬우면 지금까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쉬우면 저렇게 됐겠냐고. 그러니까 쭉 듣다 보면은 계산 안 해봤네. 대왕고래. 계산도 안 해보고 저희를 했네. 예. 그 여실히 드러내죠. 질문 몇 개로. 네. 알고 보니까 사기업이 저렇게 하면은 사기예요. 자, 이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저런 걸 이제 국민 앞에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6개월 차여서 저 정도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업무 보고 봤잖아요. 네.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지자체장 할 때도 그랬어요. 2년 차쯤 되면은 일일이 다 장악해요, 완전히. 지금 6개월밖에 안 돼서 살살하는 거예요. 자, 아주 볼만할 겁니다, 그때. 통일교 뇌물수수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 구형이 있었네요. 네, 내란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억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케이스는 이 정황 증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언도 있고 문자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무죄가 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 다음 지금 통일교 스캔들 포커스가 전재수 장관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말했던 영상 같은 게 결정적인 게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부산 MBC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전재수 전 장관은 26.7%, 박형준 시장은 24.5%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네. 저희 버전으로 조사를 했어요. 보통 이제 1,000명 하거든요. 저희는 한번 했다 하면은 적어도 3,000에서 5,000 정도 합니다. 부산만. 요거 결과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ARS도 하고 전화 면접도 하거든요. 네.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자, 오늘도 모자 쓰고 나오시나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깔맞춤이 됐어요. 어떻게? 저희 모자 꽁인데 오늘 저희가 스포츠 시간에 네. 프로젝트 1000 네. 손흥민 선수 경기 보러 가는 티켓 오픈하는데 네. 본인도 갈 생각 있습니까? 진짜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니 저희 이제 게스트들 중에 몇 분 그리고 저희 직원들 중에도 몇 사람 같이 갈까 생각 중인데 네. 홍정희 원장은 거기가 스트레칭 가르쳐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그 홈구장을 전체를 대관할 생각이거든요. 네. 경기 전에. 네. 전체. 네. 스타디움 전체. 좋은데요. 전체를 대관해서 저희끼리 독자적인 행사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 PD, 카메라맨 그리고 홍정희 원장 같은 분, 그리고 유민희 팀장 그리고 권하나 뭐 몇 분 가게 되지 않을까. 예. 저도 가능하면 가고 싶은데 일정이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자 많이 팔면 되나요? 모자 많이 파세요. 모자. 자, 오늘 그래서 한 9시쯤 되면 티켓을 오픈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